연말의 미세한 한기가 골목을 후고 지나가도 집 안은 따뜻했다. 내 식구의 저녁상엔 소소한 농담이 오르내리고 창밖으로는 이사 준비 중인 이웃의 박수만이 조용히 쌓여갔다. 놀이터 철거 이후 동네는 유난히 적막했고 그 적막이 마치 얇은 비닐처럼 집을 감싸고 있었다. 아버지는 업무 메일을 확인하며 내일 일정을 정리했고 아이들은 새해에 하고 싶은 소원을 적었다. 어머니는 달력의 마지막 장을 넘기다 말고 순간 창밖의 그림자의 시선을 멈추었다. 바람이었을까? 사람의 숨결이었을까? 그녀는 고개를 젓고 불을 하나 더 켰다. 평범함은 언제나 그렇듯 예고 없이 끝이 난다. 밤이 깊자온 동네는 깜빡이는 가로등 하나에 의존하게 되었다. 현관 앞에 작은 발자국은 오후부터 이어져 있었고 대문 손잡이는 이상하리만큼 미세한 얼룩을 품고 있었다. 어머니는 불길한 느낌을 떨치지 못해 창문을 한 번 더 잠갔고 아버지는 괜한 걱정이라며 미소를 지었다. 아이방 문틈으로 흘러나오는 만화의 밝은 소리와 벽난로의 탁탁거리는 소리가 불안을 억눌렀다. 그때 초인종이 울리지 않은 채 현관 센서가 한 번 깜박이고 꺼졌다. 누구도 그 의미를 해석하지 못한 채 집은 다시 잠에 잠겼다. 불길함은 언제나 작은 소리로 시작해 다음 장면을 준비한다. 달력엔 12월 30일 가족은 오전 내내 시장을 다녀오고 오후엔 고장난 창틀을 대충 고쳤다. 이웃은 밤늦게 떠날 예정이라며 인사를 건넸고 골목은 반쯤 비어 있었다. 아버지는 서재 책상에 내년 계획을 적어 내려가며 의자를 밀었고 컴퓨터 본체의 펜이 싱하고 돌아갔다 멈췄다. 어머니는 아이들 잠자리를 챙기며 새해의 첫 모임 메뉴를 고민했다. 평화로운 결심은 먼지처럼 천천히 가라앉았고 그 위로 보이지 않는 발걸음이 얇게 쌓였다. 문틈 사이로 스며든 찬 공기가 보이지 않는 방문증처럼 집 안 깊숙이 들어왔다. 새벽과 밤의 경계가 겹치는 시가 닫혔다고 믿은 길은 언제나 어딘가 열려 있다. 낮에 손봤던 창틀은 생각보다 허술했고 담장과 창 사이의 어둠은 한 사람의 몸을 삼키기에 충분했다. 낯선 이는 소리를 내지 않았다. 발끝으로 이동하며 집 구조를 더듬었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앞에서 아주 짧게 멈췄다. 그는 방문의 위치, 계단의 각도, 조도의 차이를 정확히 아는 사람처럼 주저하지 않았다. 침입은 계획의 결과였을까? 우연의 산물이었을까? 오직 숨소리만이 그에게 존재를 허락했다. 첫 충돌은 계단참에서 일어났다. 놀람, 저항, 휘청임 그 사이의 빈틈을 낯선 이는 놓치지 않았다. 집 안의 사물들은 원래의 자리에서 미세하게 비뚤어졌고 소리는 최대한 작게 그러나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게 흩어졌다. 방 안의 공기가 급속히 차갑게 굳어가는 동안 어둠은 한층씩 내려앉았다. 시간은 늘어나고 공간은 줄어들었다. 마지막으로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꺼진 불은 다시 켜지지 않았다. 파국은 항상 설명보다 먼저 도착한다. 그러나 그는 떠나지 않았다. 냉장고가 한 번 더 열리고 주방 의자가 반뼘 뒤로 밀렸다. 싱크대 위엔 낯선 손놀림의 흔적이 생겼고 거실의 키보드엔 새로운 지문이 내려앉았다. 컴퓨터는 켜졌다 꺼지고 브라우저의 기록엔 짧고 산만한 흔적이 남았다. 세면대엔 물기가 말라가고 화장실의 문고리는 체온을 잃지 못했다. 머무름은 대담함일까? 무표정한 계산일까? 그는 이 집의 주인이 아니었지만 한동안 주인처럼 행동했다. 아침이 오기 훨씬 전 집은 이미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다. 섬유 조각, 신발 자국, 혈흔, 미세한 각도의 긁힘 증거는 풍부했고 정황은 다채로웠다. 그러나 풍부함은 역설적으로 수사를 벙어리로 만들었다. 단서들은 서로를 반박했고 가능성은 가지를 쳤다. DNA는 정체를 가리키지 않았고 지문은 목록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공백이 증거의 중심에 앉아 있었다. 말하는 것보다
말하지 않는 것이 더 많은 아침이었다. 조사 인력과 시간이 쏟아졌지만 화살표는 늘 어디쯤에서 흐릿해졌다. 프로파일은 연령과 체격, 습성의 윤곽을 그렸으나 초상화는 완성되지 않았다. 제보는 홍수였고 진실은 그 사이에서 익사했다. 혹자는 우발을 말했고 누군가는 집요한 계획을 의심했다. 주변인의 그림자, 낯선 행인의 궤적, 한때 이 동네를 스쳐간 모든 사람의 옛 이름들이 불려 나왔다. 그러나 이름은 이름일 뿐 실체는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미궁은 입구가 많고 출구는 없다. 해마다 같은 날짜가 돌아올 때마다 집은 기억의 무게로 조금 더 낮아졌다. 남겨진 사람들은 같은 질문을 다른 말로 반복했고 답은 언제나 유예되었다. 기록은 디지털로 이관되고 기술은 정교해졌지만 결정적인 한 조각은 끝내 들어오지 않았다. 동네는 변했고 골목의 소음은 다른 종류의 일상으로 채워졌다. 그러나 문지방은 여전히 차가웠고 어떤 발걸음은 여전히 이곳에 머무는 듯 했다. 세월은 사건을 흐리게 하지 않았다. 다만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거리만 마련해 주었다. 사건의 집은 이제 하나의 기호가 되었다. 사람들이 남긴 꽃과 메모, 침묵과 한숨이 그 기호의 외곽선을 채웠다. 경찰의 서류엔 미제라는 단어가 조용히 눌러 앉아 있고 기록의 끝에는 늘 빈칸이 남아있다. 어둠은 더 이상 두렵지 않은 시간이 되었지만 창문에 비치는 실루엣은 여전히 정체를 말하지 않는다. 어쩌면 그는 어디선가 평범한 사람으로 섞여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혹은 이미 오래전에 기억 밖으로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결말은 닫히지 않았다. 다만 언젠가 열릴 문을 향해 아주 천천히 걸어가고 있을 뿐이다.